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원전 수출의 봄 돌아올까? 미국의 설계와 한국의 건설기술 협력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의 8일 비공개 깜짝 방안에 우선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공동 수출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공동 수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좀 치열한 협상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원전인 APR 1400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APR 1000, 이 공동 수출을 요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 설계 핵심 코드와 원자로 냉각제 펌프,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등 3대 핵심 기술을 비롯해서 핵 연료를 장전해 상업 운전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시운전 정비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강점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력으로는 좀 너무 딸리진 않는다, 너무 부족하진 않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경수로 APR 1400을 놓고 원천 기술에 대한 또 지적 계산권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를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쪽으로는 협력, 한쪽으로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030년까지 8년 남았는데 원전은 10기 수출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에서 발주 계획을 잡고 있어서 이쪽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8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조금 사업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영국 산업 에너지부를 방문을 해서 실무자 간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할 계획이 있다, 라는 것 같고, 또 사우디에서도 이 원전 수주에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벌써 이미 2기를 신규를 건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재개한 만큼 이 사업 수주도 이제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우디에 수출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한전 주도의 수주는 현실적으로 좀 높지 않다라는 거. 미국에서 허용을 안 해줄 거니까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 사우디에서는 자,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수주에 또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폴란드 루비아토보, 그다음에 코팔리노 일대에서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경수로 6기 건설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요. 사업 제안서를 또 제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체코에서도, 그리고 한국과 미국, 프랑스 대상으로 입찰 제안이 왔고, 한수원은 오늘 11월에 체코 측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지난 12월에 이미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올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기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건설하는 총 39기 추진하는 것 중에서 검토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얼마만큼 또 따올 수 있는가, 이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2030년까지 10기 정도는 뭐 무난히 수출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네요. 뉴스 측에서 보면. 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7월이겠죠. 하반기가 시작한 첫 달부터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바로 수소에 대한 얘기도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그리고 원전, 요 두 개 축으로 가되 풍력과 태양광도 별도로 좀 따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 이번 주까지만 좀 주가상으로 좀 잘 버티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거, 특히 수소 쪽이 돌아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도 한번 했지만 수소 슈퍼비크처럼 이제 하반기가 이제 수소 하반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작년에 못 갔었던 이 수소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올해 하반기만큼은 정말 뜨겁게, 오를 대로 진짜 다 올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물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또 1년 동안 못 냈던 걸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입니다. 5.74%,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다 무너졌고요. 일봉상으로는 저점에 있고, 주봉상으로는 저점을 향해 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월봉상으로 보신다면 참 매력적인 딱 구간에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소폭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 시절에 유상증자를 마지막으로 좀 했던 게 있고요. 13,850원으로 최종가가 결정이 됐었습니다. 유상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들이 좀 많이 무너져 내렸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류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 몇천 원 수익을 붙여서 신주인식권을 사시고 상장하신 분들도 솔직히
조금만 더 지나면 수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월봉을 봤었을 때 유상증자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매도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도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될 가능성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냥 유상증자 아닙니다.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셔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조 되는 회사이지만은 외국인의 거센 매도, 그리고 기관에도 지금 매도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고, 근데 모든 회사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범한산업 쪽이랑 보시면 뭐 두산메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각을 좀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 그래서 두산 퓨얼, 예, 퓨얼셀 이쪽도 두산 퓨얼셀 아니지만 그 뭐라 그러죠? 네, 어쨌든 가정용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도 매각 대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현금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사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바꾼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 이쪽에 좀 방향성을 많이 두고 수소 쪽에 좀 방향을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산 같은 대기업에서 수소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수소의 계절이 오겠구나, 수소의 이제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전에 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도 오늘 엄청나게 흘러내렸고요. 네, 뭐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뭐 원전 주고 뭐뭔 상관입니까? 지금 현재 관심 없는 주들은 다 싹 다 팔아버리는 거고, 네, 저점 뚫고 내려왔습니다. 오늘로써 저점을 뚫고 다 내려왔고요.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원전대 올라간 거를 방어를 좀 해낼 수 있나, 네, 그 얘기일 텐데, 네, 참 시장 상황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전기술도 정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와, 잡을 수 없는 주식이다, 정말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다 까먹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반년 지난 이후에.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장기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네, 혹시라도 계시면은 정말 마음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네, 매도세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한전 그룹이기 때문에 최악의 적자를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고, 지난 분기에 적자였고 지난 분기가 적자였고, 지금 2분기는 어떻게 될지, 만약 흑자라도 난다면 그나마 이제 전분기 전년도기 대비해서 괜찮아진다라는 거지만 PR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 하지만 배당은 정말 안 준다라는 거, 이 부분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한전, KPS 이쪽도 어쨌든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92% 내려오긴 했지만 희망을 잃기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아직 바닥에 32,000원이 남아 있어서 조금 상황은 여유롭습니다. 앞에 봤던 한전 기술보다는.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높여왔기 때문에 조금 더 흘러내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방 좀 잡아서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이렇게 누벼질 수도 있겠지만은 차트가 그래도 지금 바닥이 이미 요 구간에서 한번 잡힌 게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29,000원 선까지, 물론 6,000원 빠지는 거지만 뭐 바닥이 엄청 밑에 남아있는 한전기술이나 에너빌리티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여기는 기관이 받쳐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봤듯이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매수를 좀 대응해 주는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전분기보다는 잘 나왔지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2분기는 오히려 컨센서스 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훨씬 잘 나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PR이 낮다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이고, 또 배당도 웬만큼 준다라는 거, PBR도 괜찮고, 네, 그래서 여태껏 봤었던 주식들 중에서 한전 KPS가 그나마 낮고, 그다음은 전통적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쪽에서 좀 끌어갈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이제 우진 쪽에서도 원전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면 2.52% 이게 이제 원전 때문에 올라갔었던 거였죠. 자, 제가 요 회사도 뉴스를 통해서 또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종목이어서 뭐 과거에 뭐 알아보고 영상 올리자마자 막 날라가 버려가지고 참 당혹스러웠었는데, 네, 그게 거의 보통 이렇게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실게요. 이렇게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라갔었던 이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저가라고 생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거래량은 조금 실려 있는 상태이고 2,300억 정도 되는 분기 시가총액 갖고 있고, 1분기 정말 실적 안 좋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네요. 그럼 과연 2분기는 어떻게 될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PR이 마이너스라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정상적인 측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오르비텍. 참 오르비텍이 원전에 이제 관련주이긴 한데 정말 스펙타클하게 좀 내려왔거든요. 네, 원전에 대한 어떠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7월에 이제 에너지 그 정책 방향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원전하고 이제 수소가 나오겠죠. 네, 그때 오르비텍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올라가는 게 확실시해 보여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비텍은 여러분들이 정말 소액이라도 들어가 보셔서 제 그 시야가 틀린지 맞는지 한번 해보시고, 저 또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7월에 이미 나올 거기 때문에 전 진짜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기가 거의 뭐 골든 타임이지 않나.
네, 월봉상으로 올라갔던 만큼 다 내려왔고요. 결론은 이제 추가적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요 60개월 봉선까지 한번 건드려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한 5,000원 초반대, 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500원 뭐 요 부분까지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떨어지기도 할 것 같고 지금 시기상으로 나스닥하고 다우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새벽에 그걸로 봐서는 내일도 장은 좋지 않겠구나. 혹은 우리 시장을 이제 후행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만약 선행이라면 내일도 우리나라 장은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오르비텍이 또 빠지겠다. 또 빠질 것 같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외국인은 샀다. 기간은 2배가량 팔고. 그렇다는 것은 저는 오르비텍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됐고 1분기에 수주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2분기도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는데 3분기부터 그죠? 3분기부터 이미 얘기들이 나왔을 거고 정책 방향이 나왔을 거고 그 뒤로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은 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여기는 뭐 장기로 가져가기보다는 이게 5,780원 이거 우리가 5,500원 정도에 산다고 하면 우리가 한 8,000원 정도까지만 보고 한 주당 2,500원 정도 수익을 좀 바라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5,000원만 투자하더라도 수익이 2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정도 노려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공모주도 우리가 뭐 몇십만 원씩 넣고도 하는데 그죠? 저라면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소액이라도 보려고 오르비텍 남는 금액 오늘 좀 손절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거를 좀 들어가 보는 걸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아니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